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8주차 2강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 보충이라고 써 있죠. 지난번에 내가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태양계 행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대충 얼버무렸는데 반성도 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충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행성들 이름들하고 신화가 어떤 식으로 관계되어 있는지 재미난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따로 또 주문을 했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들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태양계 행성들이죠. 뭐 대충 뭐 모습을 아실 텐데 여기 제일 큰 게 목성이고 이 띠두르고 있는 게 토성이죠. 예.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지구과학을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순서도 다 못 외우고 있지만 저 파란 별이 지구일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의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죠. 이런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거죠. 머큐리, 비너스, 얼스, 마스, 주피터, 세턴, 우라누스, 넵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머큐리, 저 머큐리가 뭡니까? 헤르메스. 이제 우리가 곧 그 올림푸스 신들 얘기할 때 이제 머큐리, 헤르메스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로마에 가면 얻는 이름이 머쿠루스인가 그랬죠. 메르쿠루스. 그래서 영어식 발음돼서 머큐리가 된 겁니다. 머큐리가 수성이죠? 네. 그 수성은 태양에 제일 가깝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일 빨리 궤도가 가까우니까 제일 빨리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심부름꾼이잖아요. 메신저. 그래서 이제 발이 빠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수성의 이름을 머큐리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너스. 비너스는 금성인데 이 금성은 원래 이제 그 별자리 관측하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이제 별자리를 관측해서 농사와 뭐 항해 등등에 굉장히 요긴하게 썼기 때문에 별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장 초저녁에 뜨는 별, 이걸 개밥바락이라고 해요. 아마 우리말로 개밥바락인 이유는 아마 개밥 줄 때쯤 뜨는 별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일한 이 비너스 금성이 가장 새벽에 뜨는, 그러니까 새벽을 여는 별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더라. 그건 까먹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같은 별인 거죠. 옛날에는 다른 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뭐 나중이라 봤자 뭐 기원전 몇천 년 전 얘기지만 나중에 같은 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새벽별이라고 해요. 새벽별과 개밥바락이 뭐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동일한 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새벽도 열고, 그러니까 내내 떠 있는 별이죠. 밤한데 가장 일찍 보여서 가장 늦게까지 떠 있는 별인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비너스, 베누스. 그러니까 역시 라틴 이름은 베누스죠. 베누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고, 지구야 뭐 그런 거고, 마스, 이건 화성이죠. 그러니까 아레스가 라틴식 이름을 얻게 되면 마르스가 됩니다. 오늘이라보다는 이제 차차 강의에 나오게 될 텐데, 이 화성은 색깔이 불구스레 하기 때문에 전쟁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마르스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의미에서 첨성술이 아니고 점성술 같은 데서 이 전쟁, 이 화성이 더 붉어지면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미신이라고 할까? 그런 게 형성된 거죠. 자, 저기 밑에 있는 거, 저거는 이제 주피터, 유피테르. 이 로마식 이름이 유피테르인 제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제우스가 목성이 됐냐면 제일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피터, 유피테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자, 이건 토성인데 토성의 띠, 아름다운 띠가 보이시죠? 세턴. 이게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로마식 이름인 사투르누스에서 세턴이 된 거예요. 왜 세턴이 붙었냐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토성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 중에서 아직 안 써먹은 이름을 붙여서 사투르누스가 됐다는 거죠. 토성이. 그 다음에 이제 우라누스하고 넵투누스인데 우라누스나 넵투누스나 역시 토성보다도 더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안 써먹던 이름들, 그러니까 지금 사투르누스보다 더 올라가니까 이제 우라누스가 나왔겠죠. 우라누스는 라틴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우라누스. 그 다음에 이 넵투누스, 그러니까 이게 천왕성이죠. 그래서 천왕, 하늘에 있는 왕이라는 뜻에서 우라누스 하늘이잖아요. 천왕이 된 거고, 이게 넵투누스는 해왕성이죠. 해왕성, 그러니까 바다의 왕. 그러니까 그 포세이돈의 라틴식 이름 넵투누스에서 넵튠, 용구죠 넵튠. 그리고 이거 하나 빠졌어요. 명왕성. 명왕성은 지금은 태양계에서 퇴출됐죠. 사실은 이제 여기 세 행성들도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관측보다도 계산에 의해서 뭐 궤도 간의 이제 관계 때문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찾다 보니까 이제 찾아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왕성도 궤도 계산에 의해서 찾은 거긴 한데 이게 태양계랑 너무 멀리 있어서 태양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최근의 판결이 나서 태양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은 없어지긴 했는데 명왕성은 뭐죠? 플루토. 그러니까 명황, 뭐라 그러나 저승이란 뜻이죠. 명이라는 게. 그래서 명왕, 그 저승의 왕이라는 뜻으로 플루토 이름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명왕성. 그 재밌는 얘기는 이게 가장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영국 천문학회인가요? 아니 나사였나? 해서 이름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이름들이 공모가 됐는데 11살짜리 소녀가 가장 태양계 끝에 있는, 그러니까 마치 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플루토라는 이름을 제시했고 그 소녀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퇴출당했습니다. 자, 이건 뭐 지난번에 나왔던 그 그림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뭐 머큐리, 이거 뭐 이게 지워진 거구나. 저기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여기 명왕성이 있네요. 카론의 새벽. 카론의 새벽, 그 카론, 뱃사공 카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성들도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순서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아폴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폴론의 뭐 엄밀히 말하면 누나인데, 뭐 쌍둥이 남매. 그런데 이제 아마 남성 여성인 건지 아니면 아폴론이 더 유명해서 그런 건지 아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가 됐습니다. 그 로마식 이름은 디아나, 영어식 이름은 다이아나, 그죠?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많이 영국 왕비 이름이기도 했었는데 왕비는 아니죠. 왕세자비지. 예. 아직도 왕이 못 되고 있어요. 엄마가 살아 있어 갖고. 자, 누구죠? 아르테미스 아폴론의 엄마가 헤라의 미움을 받아서 출산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누나가 아폴론의 출산을 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어린 짐승을 돌보는 여신이라는 이미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여신들이 대체로 보면 그 짐승들의 여주인, 뭐 이제 포트니아 뭐 테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포트니아 테론이라는 말이 짐승들의 여주인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르테미스도 이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짐승을 보호하고 아끼는, 어떻게 보면 이 환경 위기 시대에 적절한 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지만 짐승들의 여주인 포트니아 테론.
저기 뒤에 붙어 있는 테론이 짐승들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트니아가 여주인, 미스트리스 뭐 이런 뜻이라서. 그래서 이 짐승들의 여주인이라는 모티브는 나중에 이제 그 사진들도 좀 보일 텐데 지중해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제 신의 모티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추적해 올라가 보면 차탈회의라는 곳에서 발견된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상이 기원전 6천년 전, 6천년 전쯤에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그 근동 지방의 퀴벨레 여신으로 발전했고 그 퀴벨레 여신과 그 이주해간 이오니아인들이 가져간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미지가 결합되면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라는 독특한 형태가 생겨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주한 이오니아인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이오니아가 이제 터키 지역의 그 에게 연안 부분 그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그게 한 10세기, 11세기쯤 됐나요? 그때쯤 대거 이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땅이 비교적 척박한 곳이라서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여기저기에 이제 그리스 식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침략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다 이제 세우기도 했겠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에페소스라는 것도 뭐 촌락 단위 정도의 아마 그런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터키 원주민들 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는데 따로 도시를 건설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아르테미스 이미지와 퀴벨레 이미지가 합쳐지면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따 사진을 또 보시고 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니 뭐 공중정원이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고대 작가에 따르면 피라미드보다도 더 놀라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했던 그리고 오래됐던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복원이 되고 파괴가 되고 이런 일을 거듭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던 그래서 이제 그 에페소스에서의 그 아르테미스 신앙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남아 있어요. 사도행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의 제자가 된, 뭐 예수가 이렇게 환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땅 끝까지 전도하라. 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어떤 미션인데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이오니아 지역을 거쳐서 그리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을 전도하러 가는 거죠. 이건 사실 좀 세계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인데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점점 교세를 확장하게 가고 있었는데 고대 세계에서 어떤 지적인 장소라고 하면 세계의 학교라고 하는 아테네인 거죠. 그리스인들의 철학과 문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지성의 어떤 본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의 본류인 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행을 갑니다. 그 가는 중에 에페소스에 이르러서 에페소스에 가보니까 바로 이제 그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신앙이 되게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고 그래서 그 관광객들에게 여신상, 그 안에도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었던 거겠죠.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모조한 모조품 그런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도 많고 뭐 그랬다는데 여기서 생겨났던 그 에피소드가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르테미스 아마 그 신전 앞에선가 연설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섬긴다는 것은 뭐 신에게 안 받는다, 이거 가짜다, 우상이다,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르테미스 신상 모형을 팔고 있던 장사치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거 아마 이제 그 그리스어를 뭐 나중에 우리 옛날 성경 번역식으로 읽어서 아마 이름 이런 것 같은데 데메드리오 그런 그 사람이 이제 그 바울
이란 친구가 와갖고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독하고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을 준다 뭐 이런 거죠. 신상 못 팔게 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려서 시끌시끌해지니까 그 에페소스시 지도자였던 사람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거든요. 예, 로마인들에게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질 정도로 이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랑은 그리고 그 신전은 대단했던 겁니다. 그 보면 여기 또 이 신전의 사제들은 남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세된 남자들이 사제였고, 거기 뭐 원래 여사자들이었다 남자 사자들로 바뀌었고, 그 여사제들은 또 뭐 신전의 유지를 위해서 매춘도 하고 뭐 그랬다는 곳이래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재밌는 것은 그 예수가 죽고 나서 그 성모 마리아, 버진 메리라고도 하던데, 성모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면서 여생을 보낸 곳이 바로 에페소스이기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성 요한 교회도 있고 마리아의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렇게 차타로 회의계 여신상, 퀴벨레, 아르테미스 여신에 이어서 뭐 비신도의 입장에서 보면 신화적으로 보면 마리아도 일종의 여신인 것이라서 그래서 그런 계통이 에페소스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전승같이 내려와서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냥의 여신이면서 또 한쪽 에페소스에서 섬겨지는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젖가슴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림 보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이설은 예전에 이 에페소스를 다스렸던 종족이 누구였냐면 아마존이었다고 합니다. 아마조네스 아시죠? 여자들만 모여 사는 곳. 그래서 아마존이 가슴이 한쪽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슴 한쪽을 제거하고 남자아이는 버리거나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를 쏘기 위해서 뭐 그랬다는 전설의 뭐 종족이죠. 전설의 종족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래서 이제 뭐 남자들의 고환들을 잘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젖가슴이 아니라 남자들의 고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래서 사제들이 아마 뭐라고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내시가 되는 것도 그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르테미스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니오베의 딸들을 살해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니오베라는 여인이 왕비인데 딸 7, 아들 7을 뒀다는 거죠. 이 니오베의 남편 이름 좀 안 나왔는데 뭐 악기의 숫자에 맞춰서 리라의 명수였다고 그랬나 뭐 그래서 7 해서 14명의 아들 딸을 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레토 여신보다 대단하다 이런 거죠. 레토 여신은 달랑 아들 딸 둘 뿐인데 나는 14이나 된다 뭐 이런 거 식으로 까분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그런 것들은 신을 능멸하고 신을 넘보고 뭐 이런 것들을 휘브리스라고 해서 오만불손하다고 해서 늘 뒤꽃이 안 좋습니다. 신의 징벌을 받죠. 네메시스. 그래서 레토가 자기 아들 딸에게 얘기하자 아폴로는 아들들을, 아르테미스는 딸들을 다 활로 쏘아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면서 처녀의 신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연애 스캔들도 별로 없고 오리온과 무슨 연애했던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성을 간직하는,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남녀들도 다 이게 자기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비극들도 나중에 생기는데 아마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해프닝은 악타이온이라는 친구가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과 그의 림프들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하는 거죠. 이게 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라서, 그죠?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사슴으로 변하게 해서 자기의 사냥감들에게 물려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해설이 있듯이 미숙한 자가 성스러운 것을 접촉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멜레니 테이리시아스니, 세멜레는 제우스의 애인이었죠. 그래서 그 헤라가 그 세멜레의 누이로 변신을 해서, 그러니까 언니로 변신을 해서 꼬드깁니다. 아, 너네 애인은 제우스인데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꼬드기니까 세멜레가 제우스에게 부탁이 있다. 그랬더니 뭐 들어주겠다. 한참 뭐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신은 약속을 하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모습을 보여달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본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눈부신 모습이기 때문에 타버립니다. 세멜레가. 그 뱃속에 있던 디오니소스를 꺼내서 제우스가 자기 허벅지에 넣고 나머지 달수를 채워서 키우죠. 뭐 그 얘기도 연결돼 있고,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은 예언가인데 아테네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리스인들이 이제 신에 대해 생각하는 그 신의 신성한 모습이라는 것이 갖는 엄청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는 신화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아르테미스,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지물, 아르테미스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물건들 중에 이게 이제 사슴이 늘 아르테미스랑 같이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베르사유의 디아나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 청동상을 로마 시대 때 복제한 겁니다. 대략 레오카레스라는 이제 조각가가 기원전 325년쯤에 만든 것을 이제 복제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현재 베르사유에는 없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우아하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관련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짐승들의 여주인이라는 모티브들이 어디 보이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크레테의 뱀 여신입니다. 연도까지는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을 노출하고 있고 양손에 이제 뱀을 쥐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오래된 작품인데 이것도 양옆에 이제 그 새들이 보이고 밑에도 뭐 동물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짐승들의 여주인 모티브인 거고, 이게 이제 상고기 작품으로 되어 있군요. 상고기라고 하면 그리스의 시대를 상고기, 그 다음에 고전기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상고기는 기원전 6세기까지, 그리고 6세기, 5세기부터는 이제 고전기라고 부르는데, 아르카이기라고 영어로는 그 당시 작품이 한 BC 6세기나 7세기 정도 작품이고요. 저기 옆에 양쪽에 있는 그 새들이 메추리인가 봐요. 메추리. 여기 지금 작품 이름이 아르테미스 오르티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르티기아 섬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레토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던 그 섬이 이전에 오르티기아 섬이었고, 거기 메추리로 변했던 여신이 뛰어들었던 곳이라고 해서 메추리 섬이었다가 델로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메추리인가 봐요. 그래서 오르티아, 아르테미스 오르티아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이제 날개가 달렸죠. 양쪽에 이제 새 목을 양손으로 잡고 있는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 BC 7세기경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왜 재밌냐고 하냐면 여기 색깔이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 얼마 안 돼요. 요만큼 이제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죠? 요걸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상상해내서 그린 겁니다. 이제 좌우 균형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부분을 가지고 이쪽 부분을 다 그려낸 거겠죠. 그래서 그 고고 미술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볼 수 있는 단편이고요. 다음에 요것도 이제 짐승대 여주인 모티브인 겁니다. 양쪽에 이제 그 짐승들이 보이죠? 이것도 기원전 한 7세기경 작품으로 본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아르테미스 모티브일 테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악타이온. 여기 보시면 비너스가 여기 초생달 뭐라고 그래 머리띠 같은 걸 하고 있죠. 이게 비너스 표시, 아니 비너스가 아니고 아르테미스 표시이고, 아르테미스가 몸을 가리고 있고 놀라서 천을 들추다가 놀라서 한 장면들. 강아지가 여기 보이죠. 이제 곧 사슴으로 변해서 자기 개에게 물어뜯길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은 티치아노, 우리 많이 나왔던 이탈리아 미술가 티치아노 작품이고 1556년에서 1569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현재는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도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 역시 아주 치명적으로 목을 물고 있는 사냥개들, 하나, 둘, 셋, 네 마리의 사냥개들에 의해서 변화기성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이것도 이제 고대 작품인데 봅시다. 이것도 뭐 연도는 안 나오는군요. 화병에 나와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디 궁전에 데코레이션으로 만드는 뭐 분수 같은 용도인데, 악타이온과 악타이온 사슴으로 변했죠. 훨씬 많은 사냥개들이 물어뜯고 있답니다. 그리스의 사냥개들은 무섭습니다. 양을 많이 치기 때문에 늑대와 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는 산에 가면 안 된답니다. 등산을 하면 안 된답니다. 등산에서 사냥개들 이저런 양치기애를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작품은 이거는 내가 찾아놓지는 않은데 어디 저기 궁전인가 거기 갔던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마지막 이게 바로 이제 이 테이레시아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 그다음에 이제 투구 보이시죠? 투구를 쓰고 있는 아테네신인데 아테네신 투구 너무 곱죠. 장프랑스와 라글레느, 그렇죠? 프랑스 사람인데 이게 작품 연도는 못 찾았네요.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 너무 곱게 생겼어요. 아테네 여신치고 가슴도 발달하고. 여기 투구, 아테네 여신의 투구 보이시죠? 예, 여기까지.
하면서 이거는 그 추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아르테미스 어디죠? 에페소스 그 성경은 에베소라고 나옵니다. 그 에페소스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상의 흔적입니다. 여기 저 뒤에 건 아니고요. 여기 기둥들 몇 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게 아까 얘기했던 카타휘익이란 곳에서 출토된 짐승들 보이시죠? 여주인의 상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000년쯤 된 것이고, 청동기 시대인가, 그 당시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퀴레네 여신의 모습이고요. 퀴벨레. 이건 작품은 이제 로마 시대 때 건데, AD 50년경.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퀴벨레 여신이 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퀴벨레 여신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이제 터키 쪽에서 섬겨지던 퀴벨레 여신과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나왔던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여기 가슴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죠. 이게 이제 가슴인지 젖가슴인지 아니면 남자들 고환인지 그거 이제 논란거리고, 여기도 짐승들이 새겨져 있고 얼굴들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서 있나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아주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성요한 교회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거 유스티아누스 1세가 건립했다고 합니다. AD 6세기 그쯤 되죠. 그다음에 여기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집이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에페소스에서 이제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것에 대해 우상 숭배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재현해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스타슈 루시에르라는 사람인데 1649년도 작품입니다. 뒤에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 보이는 거죠. 여기 장사치들이 있고, 여기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자, 여기까지 한 강의 끊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